매출과 영업이익 추이를 감안한다면은 분명히 저평가돼 있다. 왜냐하면 최고점이었던 2014년도가 그때 40만 원대였거든요. 그때에 비한다면 지금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은 분명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물론 영업이익이 약간 아쉽긴 해요. 그래서 이걸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수익성만 끌어올린다면 주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느냐. 네, 한국이 K-팝, 뭐 K-드라마 이렇게 해서 뭐 엔터테인먼트 쪽에 상당히 강국인데 저희가 이제 보통 업종 분석이나 이제 투자 이렇게 보면은 주로 K-팝 위주로 많이 이제 분석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투자 박사에서 이렇게 보니까 눈물의 여왕, 김지원, 김수현 뭐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드라마 이렇게 히트를 치면 바로 이제 우리는 투자로 봐야 되니까 이게 어느 종목에 어떻게 드라마를 보세요. 투자를 보지 마시고. 자, 그래서 보니까 CJ E&M이 좀 그동안에 지지부진했는데 이걸로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CJ E&M 중심으로 한 K-드라마 투자 전략 좀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위해서 그레너리 투자자의 이현수 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K-팝 뭐 엔터테인먼트 쪽 많이 분석하셨잖아요. 그쵸. 근데 K-드라마 쪽에서 CJ E&M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예. 자, 이제 제가 이제 일단 제안에 포를 쏘아 올렸어요. 네. 자,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진단해 사실 주시죠. 또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크게 음반이 하나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드라마, 영화 컨텐츠가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개가 분류되고 뭐 그것을 실어 날라주는 이제 스트리밍이라든지 채널 같은 게 유통 채널들이 있는데 일단은 음반은 쪽은 저희들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미 하이브하고 어도 민지 대표의 분쟁도 저희가 아주 그냥 뭐 드라마틱하게 봤고요, 다들이요. 맨날 엔터테인먼트인데 음악 중심으로 음악 중심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보니까 하이브가 5월 2일 날 시적 발표했었고요. 그 다음에 SM이 5월 8일 날 시적 발표했고요. 여기에 또 YG 엔터가 5월 10일 날, 그 다음에 JYP 엔터도 5월 10일 날 1분기 시적 발표를 다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실적이 예상치에 못 미쳤습니다. 그만큼 지금 음반 업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한 만큼 확실하게 좀 눈에 보이게 매출이라든지 주당 순이익이 올라간 것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최근 한 1, 2주 정도 엔터 쪽에서 특히 음반 업계 쪽에서는 좀 주가가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오늘은 조금 오르긴 해요. 그런데 아마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2분기 내내 좀 소화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반대로 이제 드라마와 영화 컨텐츠는 좀 약간 차별화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같은 K 컨텐츠지만은 음반 쪽은 이번에 1분기에서 실적이 약간 좀 차별화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중에서 지금 보면은 사실 CJ E&M이 드라마라든지 영화 컨텐츠는 사실 이제 뭐 탑이잖아요. 이쪽에서 보면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예하에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하는 예하 이제 회사들이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화엔담 픽처스, 그다음에 GT스트, 그다음에 본 팩토리 등을 통해서 영화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한 눈물의 영이 히트를 친 상황이기 때문에 CJ E&M은 이제 국내 드라마와 영화를 제공하는 그 스트리밍 OTT에 있어서도 넷플릭스 다음으로 구독자가 많은 지금 티빙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티빙은 지금 쿠팡 플레이라든지 디즈니 플러스의 구독자를 훨씬 더 앞서고 있거든요. 결국 K-드라마가 글로벌 히트를 치면서 해당 컨텐츠를 제작하고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관심은 이번에 이제 상대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CJ E&M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은요. 그걸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저희가 엔터테인먼트 좀 그 봄바람 불면 눈여겨봐야 된다 미리 말씀드렸을 때 하이브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다른 엔터테인먼트 업체이 말씀하시는데 실적이 안 좋아질 것 같은 뭐 생각보다 안 좋을 거니까 아주 나쁜 게 아니라 근데 거기에 하이브가 이렇게 민희진 대표하고 어도하고 그렇죠. 이렇게 크게 싸울 줄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이게 터질 줄 몰랐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전반적으로 생각보다 좋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됐고 그런데 이제 이 와중에 K-드라마 K-드라마 간만에 이제 눈물의 여왕이 터져주면서 엄청 히트를 쳤어요. 이번에. 그리고 OTT도 업황은 좋지가 않지만 티빙이 요즘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있죠. 다른 OTT 채널보다는 조금 뭔가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CJ E&M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CJ E&M이 지금 어떤 측면에서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지금 주가 상황에서는 어떤 측면에 이제 조금 우리가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건지 그 이제 눈여겨봐야 될 종목을 좀 또 딱딱 집어주시죠. 사실 CJ E&M은 많은 분들이 아세요. 왜냐하면은 사실 한국의 영화 산업이든지 뭐 드라마 산업을 이끌어온 사실은
그 뭐 대부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CNM 같은 이제 수익 구조를 본다면은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네. 음반을 제작해서 그 그룹도 다 있고요, 지금요. 방송으로 제공하는데 엠넷이라든지 TVN 채널을 통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트리밍 서비스인 TVN까지 여기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영화, 드라마, 예능을 제작해서 이 스튜디오 그룹이 또 따로 있고요. 이쪽도 당연히 TVN이라든지 아니면 TV를 통해서 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제작이라든지 음반, 영화, 드라마, 그다음에 예능까지 다 제작을 해서 이것을 배포를 해주고 동시에 자체 채널을 통해서 해주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J ENM은 우리나라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각 분야별로 안 하는 게 없다. 안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을 사실 이제 5월 9일 날 발표를 했어요. 발표한 다음에 뜯어보면은 매출이 1조 이제 분기 매출이에요. 1조 1,541억 원이 나왔어요. 전망치는 1조 23억 원을 윗돌았어요. 영업이익도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4분기 때 마이너스였는데. 그래서 또 분야별로 보면은 미디어 플랫폼 분야에서 매출이 전년 대비 13% 증가했는데 이게 눈물의 여왕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2분기, 3분기에도 동남아라든지 수출을 통해서 계속 나올 수 있을 거로 지금 봐요. 특히 못 본 사람들이 또 보게 되고 또 보죠. TV를 통해서 이제. 본 사람이 또 보고 맞습니다. 못 네. 본 사람이 소문 듣고 보게 되고. 네. 그다음 이제 음악 부분에서는 저 보이그룹 중에서 제로 베이스 원이 일본 데뷔를 했어요. 그다음에 보이그룹이신 또 INI가 신규 앨범 판매 및 콘서트가 성장세를 또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영화 쪽이죠. 영화 부분 매출은 영업 손실을 178억 원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세 개 중에 두 개는 잘했는데 하나를 못했어요. 볼까요? 영화 쪽을 한번 보면은 영화 쪽은 사실 2022년에 8억 달러를 통해서 인수한 그 할리우드 영화사에 있어요. 피프스 시즌이 적자가 지금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하반기에는 미국 할리우드가 파업했잖아요. 작품을 내질 못했어요. 그리고 2023년 작년에 하필이면은 CJ ENM이 만든 영화들이 다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가 뭐 기억나는 게 없어요. 지금 만든 게 유령, 카운트, 더문, 천박사 테마연구소, 소년들 뭐 임팩트가 없어요. 뭔지도 몰라요, 저희들이요. 그래서 사실 CJ ENM은 사실 영화의 명가거든요. 명량이라든지 극한직업, 뭐 기생충, 기생충만 해도 뭐 우리는 뭐 그걸로 이름이 다 대표되는데 2023년에 완전히 지금 문을 닫을 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 개 중에 두 개는 대박을 냈는데 하나는 영화 쪽에서 지금 너무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보면은 CJ ENM 같은 경우는 너무 다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쉽지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CJ ENM 주가가 계속 내리막길만 걸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뭐 저가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씩 이제 좀 개선되지 않겠냐 이런 시각도 가질 수가 있을 텐데 그렇죠. 주가 차원에서 향후 전망 좀 해주시죠. 일단은 이제 주가가 사실 작년 10월 20일에 10년대 최저점인 49,500원을 찍었어요. 뭐 최악까지 간 거죠. 그때가 이제 할리우드 파업했을 때 난리 났었던 거죠. 현재 이제 83,500원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 정도 올라왔으면 이제 조금 이제 희망을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추이를 감안한다면은 분명히 저평가돼 있다. 왜냐하면 최고점에 있던 2014년도가 그때 40만 원대였거든요. 그때에 비한다면 지금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은 분명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물론 영업이익이 약간 아쉽긴 해요. 그래서 이걸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수익성만 끌어올린다면은 주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이제 몇 가지 좀 조건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비즈니스가 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요. 어떻게 나와야 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집중할 필요가 있죠. 너무 넓어. 그렇죠. 모든 걸 다 하려고. 음반, 드라마, 영화 제작 모두 잘하면 좋죠. 근데 그 중에 두 개만 해도 그래도 괜찮게 나와요. 근데 다 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사실 어도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레이어 시스템 썼다 그러는데 결국은 대표가 모든 걸 다 컨트롤 못하니까 레이어 시스템을 썼는데 그것도 삐걱거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조금 좀 선택과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꼭 자체 컨텐츠라든지 자체 그 보이그룹, 뭐 걸그룹 이런 것들을 굳이 주장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지금 방송 채널이죠. 엠넷이라든지 TVN, 네. 그다음에 스트리밍 서비스인 티빙을 통해서 수익 창출하는데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네. 왜냐하면 이쪽은 다른 것보다 글로벌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글로벌 특히 이제 K컬처를 가지고 엠넷이라든지 TVN이라든지 티빙 이런 것이 글로벌로 진출해 갖고 네. 스트리밍 서비스를 갖고 간다면은 네. 뭐 한 분기만 뭐 몇 달 우려먹는 게 아니라 거의 1년을 우려먹을 수가 있죠. 우려먹는다고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뭐랄까 매출을 끌어내줄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글로벌 플랫폼을 구축하는 쪽으로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가면은 네. 수익 구조를 조금 더 편하게 가져가지 안정적으로 않겠냐. 갈수 안정적으로 하지 않겠냐. 네. 예, 그렇게 되면은 CJ ENM이 최근에 이제 영화로 조금 힘들어졌고 대신에 이제 음악과 드라마 쪽으로 좀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기미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번이 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이번에 CJ ENM 주가에 확실한 모멘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한테 한번 물어봐주세요. 뭐가 될까요, 그러면요? 네. 그 눈물의 여왕 김지원, 김수현이 연기를 아주 잘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부동산 쪽으로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투자도 이렇게 쭉 하고 있고 또 그게 또 상승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연을 했던 김지원, 김수현이 우리는 주가 투자도 관심 있어요. CJ ENM을 매수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출연했던 드라마가 잘 되니까 그 드라마 만든 제작사 주식을 내가 투에서는 펀드 매저로 나오면 되겠네. 부동산 말고. 자연스럽게 예. 주식을 매수한다 그러면은 더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사실은 시장에서 CJ ENM에 대한 그 종목이나 주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맞아요, 사람들이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드라마나 막 이런 거를 막 열광하면서 네. 그걸 만든 제작사에 대해서는 네. 그걸 또 스트리밍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 관심을 안 그 갖는. 하이버는 좀 틀린 것 같아요. 네. 하이버는 뭐 그룹에도 음악은- 관심도 있고 음악은 막 이렇게 막 예, 열광을 돈도 막 투자를 생각하는데 이쪽은 이제 조금 관심이 좀 아마 집중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좀 끌어내는 게 아닌가. 네. 애널리스트들도 되게 이제 K-팝 쪽으로만 많이 분석을 하는데 물론 이제 한때는 이제 K 드라마도 좀 하다가 요즘 이제 뜨는 드라마가 숫자가 적고 영화도 그쵸? 그러다 네. 보니까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데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제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엔터테인먼트 K 컨텐츠 이제 기업들을 보실 때 K-팝만 있는 게 아니다. K 드라마 제작 쪽도 스트리밍 이런 쪽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재미 삼아도 있지만 또 이제 저가 그쵸? 메리트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참고로 전해드렸고요. 투자는 또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신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자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 수고해 주셨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